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하반기 전망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경기 회복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증권가에서는 국내 상장사들의 2분기 성적,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코스피 지수의 상승 여력 또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 주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기업들 보면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쪽 기업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을지 구체적인 내용은 김선영 대표가 짚어봐 주시죠. 일단 어찌됐건 최근에 이제 상장사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건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수출 지표 같은 부분들도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이제 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아무래도 2분기에는 호실적이 예상되는 해운과 반도체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가 2,800 지수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이것보다 좀 더 높게 이제 책정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초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이제 주요 200개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보니까 245조 7,317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4월 초의 전망치가 231조 조금 넘었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온 수치고 6.2% 정도 늘어난 수치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때 어닝 쇼크를 기록한 한국전력을 딱 제외하고 나면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2개월 만에 거의 8.2%에 올랐다. 한국전력 혼자서 2%를 차지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실적 회복이 좀 예견되긴 했지만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는 역시 해운과 이제 반도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해운업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의 이제 지정학적 분쟁 장기화 때문에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서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 전망치가 단기간 내에 크게 상향 조정되는 그런 효과를 좀 거뒀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AI의 열풍에 힘입어서 당분간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비수기가 원래 1분기인데 1분기를 넘어서 2분기부터는 반도체 가격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이제 엔비디아에 넣으려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뚫리게 되면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출 실적이 최근에 회복세로 좀 접어들면서 하반기에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는 쪽이 많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보이는 입장이고, 사실 최근에 수출 실적이 이렇게 가장 개선된 이유는 역시나 반도체가 제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것 따라서 많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팩트긴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출 실적의 증강 같은 경우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거의 비슷한 방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주요 기업이라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시총 1, 2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기업의 공통 분모가 바로 HBM을 비롯한 반도체입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비수기 잘 보냈고요. 2분기부터는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HBM을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제 제공을 함과 동시에 진짜 진검승부가 시작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를 전반적으로 이끄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부품주가 좀 처져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동차주까지 포함해가지고 MSCI 코리아 인덱스 상위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면은 외국인 수급받고 올 하반기에는 좀 좋은 어떤 이제 주식 실적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수출과 실적이 국내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 특히 해운 반도체 좋고 자동차도 좋고 하반기 주식시장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라고 김선영 대표가 진단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대기업 홍풍이 불어오고 있는 로봇 관련주 소식입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북미 업황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로봇주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유강희 대표님, 관련주 투자 전략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대만에서 했었던 컴퓨텍스 그리고 삼성 보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텍스 행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젠슨왕 발표 때 K-로봇인 누빌리티의 누비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누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이기 때문에 배달
계단이나 순찰 같은 활동에 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17개 국가에서 한 7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기술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고성능 소프트웨어가 좀 필수적인 시대로 넘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빙 로봇 같은 경우들이 음식을 배달하는 행위 자체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서빙을 하다가 음식을 못 쏟았을 때 이런 부분들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 듣고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성 학습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실시간 학습 처리가 중요해질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성능 고성능 반도체들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국내 최초로 이동형 량팔 로봇 개발 및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상업용 로봇 한 대의 가격이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 기업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3분기가 되면은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이 출시할 예정인데 이 보핏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나 환자의 보행을 돕는 의료용 기기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조 장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이런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LG전자와 협업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엔젤 로보틱스랑 로보티즈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렌시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3년 4월 달에 북미 법인을 설립을 했고 북미 시장 진출을 좀 준비 중인데 삼성전자가 최대 59.9%까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시너지 또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공시가 있었는데 5월 2일 날 58,880주 그리고 6월 7일 날 91,800주가 추가 상장이 됐는데 이때 행사가액이 1,478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월 7일 날 종가가 6,570원이고 추가 상장 물량이 상장한 주식 수의 한 5% 정도로 적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분 추가 매수 이제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뉴빌리티의 뉴비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시리즈 A 투자 유치로 300억 원 자금 조달에 성공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 시리즈 B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고 하니까요. 뉴비, 뉴빌리티 같은 기업도 비상장 기업 중에 로봇 기업 중에 가장 많이 투자 유치에 성공한 만큼 한번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AI 로드맵 공개 드디어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기조 연설은 새벽 2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애플의 WWDC 행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내내 진행이 될 텐데 애플이 새 iOS 체제를 이번 주 공개하게 되는 가운데 관련 수혜주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어떤 종목 좀 미리 압축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하창만 본부장이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중요한 점은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는 선제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이제 이슈를 통해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룸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반기로 들어서게 되면 아이폰의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온 부분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WWDC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생성됐었던 그런 기대감보다 WWDC 안에서의 그런 내용이 기대감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또 세론 뉴스로 강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부터 또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 시기까지의 단기간 동안에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이제 전일 미국 증시에서 국제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도 애플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런 애플 관련주에 관련된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뭐 LG 이노텍과 BH가 가장 많이 나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은 뭐 매출원도 높고 이제 사업의 연관성이 더 높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일단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뭐 이제 기판 같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 손떨림과 연관되어 있는 뭐 자화전자라든지 이런 기존의 애플과 뭔가 연관성이 있었던 종목군들까지 상당히 많은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슈 자체가 조금 더 상방룸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아마 주도주 외에 연관 종목군들까지 빠르게 순환매를 거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강해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을 좀 예측을 해보셔가지고 관련주들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KB증권이 LG 이노텍을 이번 WWDC의 최고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 탄력은 아쉬운 게 사실인데 매출 비중, 애플을 향한 매출 비중이 80%라고 하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 많이 긍정적으로 보세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뭔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거나 가격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하반기에 나오는 애플의 신제품이 작년보다는 판매량이 한 10%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보다는 주가의 탄력도가 더 높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시기에 따른 이제 조정이라든지 이런 국면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나왔었던 고가가 고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이전 밴드로 상방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이제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좀 이런 해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갈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 주주님들 작년부터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새로운 수혜주들이 레벨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애플 AI 로드맵이 발표되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LG 이노텍,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 꼽아줬습니다. 다음은 방산주 소식입니다. 지난 1분기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방산주가 2분기 들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지금 뭐 북한이 오물풍선 자꾸 띄우고 남북 간에 지금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방산주 최근에 멈칫한 이유 어디에 있는지와 함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성웅 이사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산주를 살펴볼 때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역사적인 수준을 놓고 주가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수주 잔고 같은 경우를 살펴봅니다. 수주 잔고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후에 수주와 관련된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수주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단가에 이 부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잔고 같은 경우를 좀 감안을 합니다. 최근에는 일시적인 수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지연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 2분액의 한도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찬 영향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가 자주 국방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자체적인 무기 조달 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소외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주가를 살펴보면 고점 대비해서 약 15% 정도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을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종목을 택할 때 확인해야 될 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가깝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기업 같은 경우를 선제적으로 택할 필요가 있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이죠.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밴드를 확인하면서 좀 애매한 구간, 좀 상단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배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8월 말에 분할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아직 그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과 방산,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에 대한 실적 증대 가능성이 있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사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일단 이렇게 남북 간에 네. 지금 대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오늘 또 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가 또 진행이 된단 말이죠. 네. 주말 사이 NDF 여기 환율은 크게 뛰었습니다. 방산주들의 좀 변동성 오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요인으로 대형 방산주들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비중을 축소해 주는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한다라고 빅텍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요? 스펙코인.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플레이를 하셔도 되는데 장기화의 가능성은 좀 낮음에 따라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또 변동성이 크다면은 오늘의 또 날을 잘 트레이딩 전략을 삼아 봐가지고 변곡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또 현명하게 투자 전략을 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SK하이닉스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카카오게임즈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으며 삼성전기, LG이노텍은 목표가가 유지됐고요. BNK투자증권은 HC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커버리지를 게시하며 목표가를 각각 38만 원과 4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럼 먼저 SK하이닉스 리포트부터 짚어볼까요?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와 관련해 경쟁사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HBM3까지는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엔터프라이즈 SSD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다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이었던 낸드의 수익성이 개선되며 이 역시 올해 실적과 주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목표가는 기존의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카카오게임즈입니다. 키움증권은 카카오게임즈 목표가를 27,000원에서 2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향후 라이언아트 스튜디오 IPO를 전제로 이중 상장에 따른 할인율을 20% 적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며 향후에는 최고 기대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키에이지2가 콘솔 플랫폼에서 유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LS증권은 삼성전기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도 전장 사업은 하이브리드 호조 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흐름의 전장 부분의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봤고요. 또 AI 산업이 B2C, 즉 기업 대 소비자 간의 흐름으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은 커버리지가 새로 게시된 HC현대일렉트릭입니다. BNK투자증권은 HC현대일렉트릭과 관련해 전력기기 시장 호황으로 신규 수주와 수주잔고 증가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HC현대일렉트릭은 적절한 규모의 증설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목표가는 현재 주가 대비 46% 높은 3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성차 업계 소식도 한번 짚어볼까요?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주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 업종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가 향방이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 어디에 있을지 김선영 대표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일단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차 업체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앞으로 투자를 누가 하겠다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노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완성차는 괜찮지만 저는 이제 후진하는 부품주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호실적과 함께 잘 아시는 대로 주주 환원 정책까지 발표하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은 완성차 기업들과는 달리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다는 안타까운 분석이 나왔는데 일단 이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국내외 자동차 판매 감소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졌고 최근에 또 리콜 이슈가 자꾸 나와요. 근데 이게 리콜 이슈야 뭐 국내외 자동차들이 자주 나오는 그런 이슈긴 하지만 그래도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안 좋은 부분에 좀 일부 이제 영향을 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의 관점을 봤을 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제 중국과 인도 내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안 좋지만 잘하는 애들은 좋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현재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연초 기준으로 현대차가 한 30%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기아는 21%가 올라온 이 두 자릿수가 상승한 반면에 한온 시스템이 30.5%
10.73%가 밀렸어요. 그리고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2.44% 정도 밀렸고 두 자릿수로 하락을 했는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 기간 동안에 5.19%가 밀렸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2.54% 올랐는데 코스피보다도 오히려 상승률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뭐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죠. 전기차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비우호적인 이제 이런 업황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고환율이나 아니면 해상 운임비 하락 뭐 이런 거와 함께 예상보다 견조했던 북미 시장 수요가 좀 같이 맞물리면서 역대급 실적을 지금 계속 기록을 해나가고 있고 이 추세는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DPS 확대했죠.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도 확대했고 자사주 매입 같은 어떤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걸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서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품 기업들은 일단 부품 품질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좀 발목을 심하게 잡을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완성차 기업에 공급하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라고 ICCU라고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의 품질 이슈가 좀 주기적으로 좀 계속 나오고 있고 안타깝게도 1분기에는 800억 정도의 어떤 원가량의 일회성 품질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이 좀 나왔고요. 어쨌든 지속적인 품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업의 신뢰성 문제, 특히 이제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 부품을 주는데 부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쭉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환과 대비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전동화나 이제 부품 쪽에 대한 어떤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캐즘이 찾아왔죠. 이에 따라서 우리 투자는 늘리고 있는데 캐즘이 오면서 매출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런 현상에 좀 취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지금은 어렵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렵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주주 환원 정책이 전무하다라는 부분,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실적이 좀 개선되게 되면 제일 빨리 해야 될 게 주주 친화 정책을 빨리 내세우면서 어쨌든 지금 이 밸류업 이 웨이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같이 모니터링 하시되 저는 그냥 투자는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주말 사이에 뉴스가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사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ESG 평가 기준까지 좀 합산을 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온 만큼 오늘 자동차 부품주 전반에 또 투심이 한 번 더 위축될 수는 있거든요. 향후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또 부품주들의 주가 향방에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최근 한 6개월 주가 보니까 현대차는 뭐 잘 나가는데 차 내에 다른 부품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거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부품 업종이라도 사업 내용에 따라서 향후 전망이 달라지는 만큼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에서 질주하는 K 배터리 소식입니다. 한국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마침내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리 배터리 업계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유광희 대표님, 무슨 일인지 자세한 내용과 함께 관련주 전망까지 살펴봐 주시죠. 네, 9일날 산업연구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23년도에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42.4% 정도로 미국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IRA에 따라서 생산세 공제 수령 금액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6천억 정도를 넘게 수령한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전기차나 혹은 배터리 관련된 투자를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IRA 법안이 폐기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기차나 배터리 기업들이 좀 부정적인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IRA 법안 자체는 좀 폐기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배터리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나 소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배터리에 대해서는 25%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산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GM과 포드와 같은 미국 기업들과 함께 북미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점유율 확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대기아차가 1월에서 5월 달까지 미국 전기차 점유율을 보게 되면 11.2%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월에서 5월 달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한 43만 대 정도 됐는데 이 중에 현대기아차가 한 4.8만 대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와 함께 북미 합장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캐즘의 시대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하냐라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아직은 좀 견고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올해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이 조금씩은 회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가 보릿고개 한 반 정도는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중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아직 10% 미만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형 전기차들이 좀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27년 정도 전후로 해서는 폐배터리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주도 좀 주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경우가 하향 안정화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북미 갈등이 좀 심화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반기 GM이 정말 많은 라인업, 전기차 라인업을 발표합니다. GM향 LG그룹주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좀 함께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늘 하락만 하고 있는 엔터주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해 볼 텐데요. 각종 사건, 사고로 들썩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SM은 최근 NCT 멤버들의 일본발 루머로 곤욕을 치렀고 또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 여파 지속되고 있죠. JYP 엔터주가도 고점 대비 거진 3분의 1 토막이 난 암울한 상황입니다. 엔터주의 부진은 하반기도 좀 계속될지 하창환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다양한 루머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엔터 산업 전반에 좀 부정적인 이런 시각들이 생겨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는 뭐 압도적인 실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IP에서의 뭔가 이런 퍼포먼스가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흐름에서 지금 다른 산업군에 있는 자금이 엔터 산업으로 들어오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사실 언제든지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지금 자금이 움직이고 수익을 단기간에 볼 수 있는 산업군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산업에 대한 성장과 이슈와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산업군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우리나라는 사실 덩치에 비해서는 조금 이런 IP에 대한 좀 흔들림이 나오게 됐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희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의 힘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간발에서 바닥권에서의 단기 상승은 나오겠지만 추세적인 상승 자체를 만들어내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엔터 산업의 구조가 지금 앨범과 음원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제 콘서트가 정말 우리나라 스타디움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부각이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로 시각 자체가 바뀌는 뭔가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이제 연말 정도가 됐을 때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는 엔터주 주식, 엔터주 들어가는 거는 조금 참아야 되나요? 사실 뭐 이제 장기적인 그 포트폴리오 자금이 상당히 있으시고 이 산업을 좀 길게 보실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대선 전까지는 저는 굉장히 좀 매매를 하기에는 긍정적인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좀 후순위로 많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시간이 좀 생각은 더 있습니다. 필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는 시간이 조금 더 약이 되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성웅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분 쪽에 변화가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밸류업 1호와 관련해서 키움증권을 매수하고 하이브를 덜어냈다라는 소식입니다. 금융주 중에서 키움증권, 삼성증권의 지분을 확대했고요. 하이브는 1.06% 정도 지분 축소를 했습니다. 아직은 6%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주는 메리츠 금융지주, 그다음에 삼성물산인데 이 부분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급 확대, 그다음에 여기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끝나지 않은 홍해 사태입니다. 글로벌 해상운임이 9주 연속 상승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코로나19 이후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관련주는 HMM인데 오버행 같은 경우를 좀 따져가면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TSMC와 경쟁하는 삼성전자의 GAA 공정 부분입니다. 파운드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관련주는 솔브레인, 가온칩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 네 분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